반갑습니다. 호주 변호사 박창민. 호주 변호사 손정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듀오로 영상을 찍게 되었고, 지난번 예고한 내용의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아직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난번 영상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텐데,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AAT 승인율이 좋아졌다는데요.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 검증을 데이터를 놓고 한 적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그 영상에서 이민성은 바뀌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한 바가 있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로 보면 AAT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안 바뀌었지만 이민성은 바뀌었다. 네, 그것도 굉장히 현격하게 큰 변화가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그냥 생으로 찍는 것 같아도 연구 많이 했고 조사 많이 해서 지금 이런 자료들이 들어가 있고, 아마도 이번 영상도 자료가 이렇게 화면에 좀 깔려서 참고하시기에 좋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 네, 그건 여러분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영상을 찍는 그 가장 큰 베이시스는 어떤 자료에 근거함입니까? 예, 2021년 9월에 호주 이민성 이미그레이션 미니스터 알렉스 호크가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아웃컴 2020-2021이라는 리포트를 발표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는데,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아웃컴 2020-2021 이게 뭐예요? 그 자료가 도대체 뭔데요? 이민성에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년간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돌려보고 나온, 그러니까 초청을 하는 거죠. 그 초청을 하고 승인을 한 혹은 거절을 한 그런 결과를 모아놓은 리포트 자료입니다. 자,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라고 하면 결국 코비드-19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 1년을 모조리 쌓아낸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코로나의 영향을 어떻게 받았는지, 그래서 이민성의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좋은 자료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자료가 아무나 볼 수 있는 자료입니까? 예, 그렇죠. 이민성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자료입니다. 네. 그럼 우리가 그걸 대단하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는 분석을 잘하니까. 네. 그지? 자, 그러면 그 자료 여러분들도 찾아보실 수 있는데, 링크는 여기에 달아드릴 테니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그 내용 중에서 의미 있는 그런 어떤 그 현상들을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손 변호사님 한번 정리해 주십시오. 제가 중간중간에 양념을 한번 쳐볼게요. 일단 작년에 전체 16만 장을 넘게 줬습니다. 그 전에보다 훨씬 많이 줬고, 그 전에는 14만 장 정도밖에 안 줬기 때문에 많이 줬고, 그 다음에 패밀리 스트림이 이때까지 이민 기록상 제일 많이 준 7만 7천 개 넘게 줬고요. 그 전해에 4만 1천 개에 비하면 기록적으로 늘어나게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몇 가지 특이사항이 있는데, 패밀리가 전체가 제한이 있는데 패밀리가 늘어났다는 것은 스킬드 마이그레이션이 줄었다는 거고, 원래는 이 비율이 패밀리가 3, 스킬드가 7 정도인데 지금은 5대5 정도로, 그 정도로 많이 바뀌었다. 자, 그러면 기술 이민을 노리고 유학 후 기술 이민을 위해서 와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든 아니면 한국이든 다른 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이제 이민 좀 가야 되겠다라고 몇 년에 걸쳐서 공부해서 준비하고 했던 사람들이 TO가 한 번에 확 줄어버렸기 때문에 이민을 시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되지 않습니까? 이번 연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6월 30일 전까지. 자, 여기 질문이 돌발 질문이에요. 그냥 의견만 한번 말해주시면 좋겠는데, 자,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캐나다는 작년 9월 10월 그때 엄청난 지금 9만 장에 해당되는 이런 영주권을 뿌려버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올해 9월 달에 뉴질랜드도 14만 장에 가까운 그동안 코로나 기간 동안에 뉴질랜드 내에서 고생했지만 열심히 남아주고 일해줬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자를 뿌렸다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쓰이고 있는데, 우리는 뭐 한 겁니까? 그냥 있던 거 쪼개서 가족들한테 이렇게 몰아준 이런 느낌?
네, 그렇고 뭐 그다음에 코비드 관련해서 이거는 별도 문제입니다만 뭐 비자를 기간을 늘려주는 방법에 대해서 뭐 법안이 나왔고 뭐 그 정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네. 다른 그 이민을 많이 받는 국가에 비해서는 좀 액션이 많이 모자란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네. 자, 알겠습니다. 다시 돌아가도록 하죠. 그래서 뭐 패밀리 스트림, 그 가족 계열의 비자들의 엄청난 그 TO를 실어줬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오프쇼어, 그러니까 해외에서 호주 해외에서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 승인 비율과 온쇼어, 호주 국내에서 신청하는 애플리케이션 승인 비율이 예전에는 오프쇼어가 7대 3 오프쇼어 대 온쇼어 비율, 6대 4 이 정도로 오프쇼어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온쇼어가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 지난번 그 2020년 보고서에는 44대 56으로 그 다음에 2021년 이번 보고서는 더 기울어져서 35대 65로 온쇼어가 훨씬 많이 늘어나는 것으로 그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제가 코멘트를 한번 하고 싶으면 호주가 역대급으로 인구가 계속해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나라라고 알려져 있고 그 배경에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이민자 순증이 있었기 때문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호주 안에 있던 사람에게 비자만 바꿔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인구 자체가 늘어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거네요. 이분들이 막 여러 애를 막 놓는 게 아닌 이상. 그렇지.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원인은 뭐 코비드 19 때문에 오프쇼어 비자를 많이 승인해주면 그 사람들이 다 호텔 쿼런틴으로 들어올 거기 때문에 거기 부담을 줄이겠다라는 뭐 그런 정책적인 설명도 가능한 내용입니다. 예. 한편으로는 또 뭐 호텔 쿼런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유입돼서 들어오는 과정 중에서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뭐 아웃브레이크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좀 오바 뭐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살짝 먼저 얘기해야 건 그래서 이제 오프쇼어 독립기술 이민은 진짜 받기 힘들어지는 거. 189 비자 같은 거, 그건 익히 알려진 바대로고요. 그리고 글로벌 탤런트 비자도 많이 주긴 주는데 익히 알려져 있어요 그때? 네. 아니 요즘도 계속 189 문의 오잖아 우리. 많이 오잖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우리 참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라고 앵무새처럼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글로벌 탤런트 비자 많이 주긴 주는데 77%가 이미 호주 안에 있는 온쇼어 애플리케이션에서 승인이 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이때까지 뭐 맛보기 진짜 중요한 내용이 여기 있는데요. 이민성의 비자 승인율이 말도 안 되게 증가했습니다. 다시 승인율이 증가했다. 네. 말도 안 되게. 자, 이게 프로포지션이 여러 개인데 승인율이 증가한 것 자체가 지금 참 놀래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말도 안 되게 놀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네. 도대체 뭐 어떤 변화가 있길래 그런 건데? 단적으로 파트너 비자 승인율이 있는데요. 파트너 비자 승인율은 전통적으로 90% 정도. 그러니까 거절률이 10% 정도 항상 유지되어 왔습니다. 이거는 그 뭐 비자가 뭐 요건이 안 돼서 넣는 사람들도 한 그 정도 된다. 그게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승인율이 90에서 98로 확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절률이 10%에서 2%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다른 말로 하면 막 준다?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막 준다. 예. 100명 넣으면 지금 2명만 거절되고 답한다는 얘기죠. 파트너 비자.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인플로이어 스폰서 비자 승인율은 2017-18년도가 굉장히 안 주던 때예요. 그때 85%에서 이번 연도는 97%. 똑같이 지방 잠깐. 그러니까 거절률이 뭐라고요? 거절률이 15%였는데 3%로. 네. 85, 97이니까 거꾸로 하면 15에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옛날에 지방지역 스폰서 비자 RSMS 비자 승인율이 2017-18에는 61.2%밖에 안 됐는데 잠깐 그러면 승인율이 61.2니까 100명 중에 61명만 승인되고 39명은 거절됐다는 얘기예요. 당시에 RSMS를 넣었던 사람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죽어나잖아요 요새. AAT를 미친듯이 가고 있으니까. 네. 자 근데 지금 지방지역 스폰서 비자 승인율은 93%입니다. 100명 중에 7명만 거절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막 그 법이 뭐 쉬워진 것도 아니고 비자 넣는 사람들의 조건이 갑자기 좋아진 것도 아니고 갑자기 뭐가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추측, 이거 원인은 정답은 알 수 없다는데 여러 가지 왜 추측이 그래 있어요. 우리끼리 얘기 다 해놓고. 정답은 없는데 일단 내무부 장관이 바뀌었거든요. 피터 더튼이라는 무서운 사람이 있었어요. 말 조심해. 지금. 네, 우리 피터 더튼 님이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전출돼서 이제 디펜스 미니스터로 가셨잖아. 원래 홈어페어 미니스터였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추측이 첫 번째 추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는 거 이거 뭐 이야기입니다. 바깥에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내부적으로 어떤 비자 애플리케이션의 마이너한 이슈는 봐줘라라는 그런 리니어한 어프로치로 바뀌었지 않을까. 퍼블릭에 알려지지 않은 내부 지침 형태로 라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런 추측들을 지금 언론 일부 관계자들이나 정치에 관심이 있는 이런 어떤 그 저널리스트들 그 다음에 이민 전문가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이미 하고 있고 네. 물론 이건 비자 시스템 인테그리티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랬는지는 뭐 알 수 없는 거고요. 네. 두 번째 설명은 쉽게 줄 수 있는 거 빨리빨리 줘버리고 지금 거절될 걸까 안 될 걸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것들은 지금 디시전 안 내리고 뒤로 밀어두고 있다. 이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 나중에 그것들 어차피 거절되면 AAT로 가게 될 테니까 지금은 AAT에 가는 사건 비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확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추측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내용이 서포트가 되려고 하면 뭐 월에 한 번 기준으로 지금 업데이트되고 있는 글로벌 프로세싱 타임 그 밴드가 이제 점점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몇 가지 단적인 예가 있는데요. 파트너 비자 같은 그 어프로벌 레이트가 엄청난 게 어떤 이민법무사는 자기가 넣은 파트너 비자 중에 8개가 하루에 승인난 사람도 있고 뭐 자랑 되게 하고 있죠 그냥.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파트너 비자 넣었는데 보통 연 단위로 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수주 만에 됐다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게 뭐 비자 신청자가 범죄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승인이 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런 뭐 진실대 관계 genuine relation에 대한 검증이 유연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똑같이 뭐 나중에 거절될 것 같은 거는 디시전을 미루고 있다 이런 추측도 가능합니다. 자, 비자라는 게 뭐 받고 나서 다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도 모르고 결국에는 뭐 정도에 걸쳐서 넣었다면 뭐 시간이 걸리더라도 뭐 받는 것 자체가 뭐 중요하긴 한데 일단 모르겠습니다. 뭐 빨리 받으신 분들 축하할 만한 일이고 인생에 있어서 이런 불확실성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뭐 기뻐할 일이 맞긴 맞는데 뭐 너무 주변에서 뭐 빨리 나왔다 이런 내용들에 현혹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좀 늦게 걸리고 프로세싱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 비자가 뭐 다 뭐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라고 저는 믿고 있고 지금 뭐 특수 부서라든지 뭐 이런 데서 조금 뭐 빠르게 러닝되고 있는 것들이 있을 수는 있다. 근데 뭐 남들 비자 승인되는 거 뭐 중요해요? 여러분들 비자 승인되는 게 중요하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뭐 종합해서 정리를 하자면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실 수 있는 Migration Program Outcome 2020-2021 자체를 보자면 지금 뭐 방금 우리가 서머리 해드린 이런 내용들을 숫자의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엄청난 지금 뭐 비자 승인율 자체가 뭐 변동이 이게 무슨 3할 타자가 갑자기 1할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선수가 몸이 다치거나 뭐 그러면 그럴 수는 있지. 근데 법이 특별하게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갑자기 승인율 자체가 바뀐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뀌었거나 표본 집단이 아예 바뀌었거나 아니면 이때까지 이거 좀 어드미니스트레이션 하는데 이슈가 있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네. 네, 그렇죠. 후자가 가깝죠. 그죠? 그러니까 비자를 주고 뭔가 이렇게 그 사회에 기여하게끔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이었다기보다는 각 잡아놓고 거기 안 들어오면 무조건 안 준다 뭐 이런 느낌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예전에. 네. 그렇죠.
실제 우리가 AAT 지금 가 있는 사건들도 보면 뭐야 이게 지금 거절이 됐단 말이야. 한 번 더 주거니 받거니 했으면 이런 일을 피할 수 있었을 텐데라고 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비자를 진행하고 계시던 분들의 일생을 지금 가르고 있었고, 자 그러면 2017, 2018년도에 내가 내 기술 가지고 나 취업 비자 가볼래 라고 해서 인플로이 스폰서들을 갔으면 100명 중에 15명은 거절되고, 지금 하면 100명 중에 3명밖에 거절이 안 되고, RSMS 그때 갔으면 100명 중에 거의 뭐 39명이 거절이 되고, 지금 494 하면 몇 퍼센트? 100명 중에 7명만 거절이 되는 이런 시츄에이션이 돼버린 게 과연 정상이냐라고 하는 퀘스천을 가져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내용은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지금 찾아보시면 저희가 링크를 나중에 달아드릴 텐데, 그 링크에서도 지금 언론인들이 다들 문제 삼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거 먼저 나오자마자 이런 생각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막 광분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업이다 보니까 기사를 막 먼저 낼 뿐이고, 우리는 지금 이게 업이 아니니까 이 취미 삼아 이렇게 둘이 이렇게 골방에서 밤에 남아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뭐 보시는 분들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영상 따라서 그럼 나 지금 넣으면 잘 되는 거냐, 그랬으면 좋겠지만 반드시 그걸 뜻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 6월 30일 기준이었고 7월 1일부터 또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총평을 한번 내려보면 이거 뭐라고 지금 할 수 있겠어요? Migration Program Outcome 2020-2021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좀 예전에 네.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많을 것 같다. 네, 그래서 그게 좀 바로 잡아져가는 과정일 수 있다. 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먼저. 그리고 나는 또 이상한 게 이거 6월 30일까지 정리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그러면 7월 1일 날 바로 후다닥 한 게 아니라, 이건 엑셀이든 뭐든 아니면 시스템에서 자기들이 다 계속해서 데이 바이 데이 또는 윅 바이 윅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던 건데, 왜 9월 21일에 무려 80일 넘어서 이걸 공개했을까? 그것도 혼자 사실 지들끼리 자화자찬하면서 우와 역대급으로 지난 25년 사이에 패밀리 스트림 비자 제일 많이 줬다고, 파트너 비자 이렇게 자화자찬하면서 그렇게 시간 좀 끌면서 이렇게 문 떼질 줄 알았는가. 언제 항상 무언가를 언제 발표하는 것도 가장 효율이 좋을 때 발표를 해야 되는 정치가들은 항상 그런 걸 고민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에그리컬처 비자 8월 달에 그렇게 설레발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기대하고 있었습니까? 지금 9월 30일자로 스테이트멘트 하나 나왔고, 그 이후로 지금 조용한 거 알고 계시죠? 26일 됐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릴리즈된 거 1도 지금 없죠. 같은 이야기 앵무새처럼 하고 있고, 구글 뉴스에 옛날 기사밖에 지금 안 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냥 좋은 정책 제대로 좀 운영해줬으면 하는 마음,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좀 특례를 도입하고자 한다면 좀 현실적으로 효과 있는 특례가 타 국가들의 어떤 선례를 좀 받아서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렇습니다. 네. 호주 내에서 그 힘든 기간 동안 많이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경제 회복이라든지 또는 락다운이라든지 이런 제도에 동참하면서 같이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돌아간 사람들도 있지만 여기 남아서 자녀 교육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응원하고 정책을 밀어주고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도 좀 어떻게 해서든 좀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재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을 좀 똑바로 파악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가야 될 길을 좀 검토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내년도에 마이그레이션 프로그램 아웃컴 관련돼서 2021, 2022가 어떻게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국경 개방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 네.
아까 제가 카톡을 와이프한테 받았을 때 11월 1일부터 지금 국경 개방이 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오늘 뭔가 예. 나왔는 것 같은데. 아웃워드 트래블 이젬션, 그러니까 호주 시민, 호주 네. 영주권자는 11월 1일부터 트래블 이젬션 없이 출국이 가능합니다. 11월 1일부터 그게 네. 오늘 결정됐습니까? 예, 예. 그럼 다음 주 우리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지금 비즈니스 아이템 트래블 이젬션 받아들이는 게 지금 일단 없어지죠. 일단 문 닫아야 되겠네 예, 그건. 그렇죠. 하지만 축하합니다. 예. 그러면 들어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여전히 막히고. 그거는 아직. 12월 뭐 그때 지금 예정된 로드맵에 따라서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그럼 지금 트래블 이젬션 없이 나가시는 분들은 나가는 건 나가도 들어올 때 영주권자 시민권자는 그냥 들어오니까 네, 그렇죠. 괜찮네. 그러니까 결국 호주 시민, 호주 영주권자들은 언제든지 마음대로 나갔다 들어올 수 있다가 11월 1일부터가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비행기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이런 그 시스템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오랫동안 참으셨는데 즐길 거 즐기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데 또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모습들을 찾아가시면 좋겠네요. 한 번씩 이렇게 서서 이렇게 하니까 좀 잘 되는 것 같은데. 네, 그죠? 하시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안녕하세요.